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지역사회하고 그 다음에 학교보건 정신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반가운 얼굴들 되게 많으네요. 자, 일단 우리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할 건지 약속 좀 몇 개 하고 주의사항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칠판에 이미 써드렸어요. 자, 우리 스케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는 지역사회, 학교보건 정신간호,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적인 개념적인 거를 좀 할 거고요. 더불어서 기출문제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론하고 기출은 같이 해라 하는 이유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걸 꼭 같이 하셔야 엉뚱한 것을 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같이 할 거고요. 자, 그리고 7월, 8월은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론으로 닦은 것 같고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어떤 곳에 얼마나 많이 지식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결국 여기서도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론을 다 잡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달간 좀 쉴 거예요. 뭐 물론 학원은 쉬지만 여러분은 집에서 내실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다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월은 이제 실력을 갖추고 오면 동형 모의고사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좀 이룰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되게 힘들어, 그리고 잘 모르겠어,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랬을 때 하는 방법. 자,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보건교사 스터디라고 한국말로, 한글로 써주시면 돼. 한글로 써주시면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세 분의 교수님이 있을 거고, 네, 저 역시 거기에 있을 거고요. 제 김희영 배너에 들어오시면 수시로 오셔서 뭐 속상한 것도 써주시면 되고요. 질문 올리시면 제가 하루에 몇 번쯤 들어가겠습니다. 몇 번 들어가서 여러분의 질문을 즉각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룬 꿈을 한 번에 이루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뭘 갖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자, 여러분들이 보건교사가 여러분들의 로망이죠. 대부분 간호사들의 로망이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저한테도 로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립병원에 있을 때 막 선임이 난리를 쳐, 또 환자가 난리를 쳐, 이랬을 때마다 탈출구가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보건교사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두 번은 보건교사에 노크를 하실 때 있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책을 사다가 공부도 하고, 동영상을 끊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근무를 하다가 공부를 하는 건 진짜 단 1페이지도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공부를 해서 보건교사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데 근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그만두고 지금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처럼 저도 학원에 첫 강의를 들었죠.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해력은 좀 뛰어날 거야. 또 경력도 있으니까 이해력은 뛰어날 거야. 참,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암기력은 물론 이해력도 또 받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날부터 제가 후회를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나 스스로예요. 나 스스로를 스스로 경멸을 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던데 남들은 잘 나가 그냥 어떻게든지 병원에 다 버티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 앉아서 시립도서관에 앉아서 이렇게 쭈구리처럼 앉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경멸을 하더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나하고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큰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하다가 힘들어.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뭘 어쩌라고. 예, 이렇게 해서 저와의 대화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스케줄대로 쭉 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공부가 재미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요때 또 함정. 자, 우리 수험생들 함정이에요. 공부가 재밌을 때 엉뚱한 곳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전혀 기출문제는 이쪽인데 전혀 엉뚱한 곳을 파고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부가 재밌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꼭 기출문제는 옆구리에 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여기에는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고 나라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기출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기출문제를 유추를 좀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기출문제 어떤 게 나왔어라고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출문제를 친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출문제하고만 친하면 되느냐? 아니요. 저하고 약속하시고 또 있습니다. 자, 하나가
지역사회든 학교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셨을 때 배우셨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론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먼저 선 이해. 그리고 수업 시간에 꼭 이해를 하세요.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저를 들들 볶고서라도 그날 하루에 이해할 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해를 했어. 그 다음에 후에 암기냐? 그건 아니고 수시로 암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수시로 암기하기 위해서는 뭐 책상에 앉아서 럭셔리하게 라이트를 켜놓고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자, 동량 공부입니다. 어디서든지 공부를 하셔야 돼. 화장실 앞에서도 공부해야 되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하다못해 세수하면서도 공부해야 되고 잠자기 전에도 공부해야 돼. 이렇게 동량 공부를 좀 하라는 겁니다. 요게 굉장한 파워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예요? 암기력이 훈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꼭 그러실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암기는 좀 떨어져요. 예, 암기는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그저 훈련일 뿐이다. 그래서 암기를 쭉 하다 보면 나중에는 딱 표지만 보고도 아니면 내용만 딱 보고도 그대로 각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암기력에 쇼부를 봐야 된다.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마치 로봇처럼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로봇처럼 공부하다 보면 또 잔재미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셔야 합격을 한다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 쌓이고 막 뭐 폭발할 것 같은 이 느낌 어떻게 하느냐? 예, 탈출구 해도 괜찮습니다. 탈출구 하나 만들어 두세요. 어차피 우리는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장기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탈출구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탈출구,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외국 여행이야. 에이,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게 영화야. 그럼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번 영화 하나 보는 거 괜찮습니다. 영화관에 가는 것도 그래? 그럼 텔레비를 통해서도 영화 다운받아서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문구점에 가는 게 제 재미였거든요. 그래서 문구점에 가서 막 예쁜 볼펜을 사는 거예요. 펜을 사고 그다음에 이 펜을 사다 보니까 나 이 펜 쓰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 버릇이 지금까지 저는 펜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탈출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런 것만 저하고 약속을 지켜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꿈을 달려가는데 제가 앞걸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잔소리 그 정도 하고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정신간호는 좀 나중에 할 거고요. 지역사회 간호하고 학교보건에서 여러분들은 몇 쪽을 보시면 되냐면 책에 쪽수가 어디 있냐면 232쪽을 보세요. 232쪽을 보시면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다 하나씩 써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론 쪽에 공부를 할 건데 하나는 지역사회 간호학의 이해, 그래서 완전히 순수한 개념에 대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은 대부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선순위, 설정, 브리안트, 뭐 BPRS 방식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 부분이 나올 겁니다. 요거 심심치 않게 나올 겁니다. 이거 좀 비중이 크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지역사회 관련 이론이 있어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뭐 이렇게 모형이 있는데 요 이론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론하면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써서 거기는 나와 있는 용어들을 다 외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암기 쪽에서도 또 여기에 또 힘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진의 두 개념이 지금 현재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1차 보건의료 쪽은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요. 건강증진 쪽이 시험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관련된 또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이론들도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이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행정 쪽이에요. 저기서 간혹 행정 쪽을 힘들어하는데 이거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노인장 요양보험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는 게 노인장 요양보험이기 때문에 이거 좀 나오고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아예 하나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역학은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역학은 여러분들 되게 많이 힘들어 하긴 하는데 역학에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역학이 한번 빠져들면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역학에 대해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질병 쪽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학교 아동들이 앓고 있는 질환, 뭐 이런 질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산업보건이요. 자, 학교도 산업이잖아요. 학교도 직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직업병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직업병에 대해서 이제 뭐 대부분 문제는 그렇게 할까요? 학교 선생님이 어떤 직업병에 대해서 물어봤다. 어떻게 교육을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업병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환경 쪽은 우리 간호 쪽이 환경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긴 해요. 그렇다고 거의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물, 공기 조금씩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식중독. 왜? 아이들이 툭 하면 식중독 걸리잖아요. 그래서 식중독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중독의 증상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나옵니다. 그거 좀 기억하시고. 자, 물론 학교보건, 보건교육은 엄청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인구 부분에서 이제 피임 방법.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이 뭐 처음 결혼을 했는데 당분간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서 어떤 피임 방법을 사용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하는 식의 문제가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피임 방법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 우리를 좀 많이 괴롭히는 인구 통계. 이거는 당연히 외우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가족 간호는 요 두 개는 꼭 나옵니다. 사정도구요. 가족 사정도구가 있고 가족 이론. 여기서도 이론은 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가족 이론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슬슬 간호 쪽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재난 쪽에 움직임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재난 간호는 이게 은근히 나옵니다. 뭐 이건 학교에서도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당연히 우리가 보건교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나올 만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건교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할 때 이래서 책을 보고 아니 이런 걸 왜 도대체 공부해야 돼? 뭐 이래? 그런데 보건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교사 시험 문제는 전혀 엉뚱한 문제가 아니라 나올 것만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하고 나면 현장에 가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론적으로 이게 뭐 잔소리 정도는 좀 끝내고요. 본격적으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지역사회 간호에서 책은 234쪽이고요. 제일 먼저 이해 부분이 나오는데 이해 부분에서 뭐가 들어갈 거냐면 건강의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자, 건강 개념 들어가고 그 다음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들어갈 거고요. 역사 부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다고 아예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좀 나올 만한 거를 좀 알려드리고 그쪽에 좀 포커스를 주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이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역사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적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건데 건강 부분은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건강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자, 일단 건강에 대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할 겁니다. 맨 처음에는 전체적인 숲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숲을 알려드리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쓸 때는 여러분들이 필기하셔도 되고요. 쓰기 좀 그렇다. 그럼 이게 듣기만 하셔도 돼. 듣고 나서 제가 책으로 줄은 쳐드릴 겁니다. 예, 책은 줄 쳐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수업하고 나면 두 번째 시간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긴 할 겁니다.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쪽지 시험이라는 걸 또 하나 갖고 올 거거든요. 근데 쪽지 시험이라고 해서 사지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로 이렇게 뚝뚝. 그래서 다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답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암기를 좀 해야 된다. 암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일단 건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강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WHO 나옵니다. 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이거는 그냥 잠자다가 누가 뚝 뚫려도 금방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하셔야 돼. 일단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 사회적인 안녕 상태. 그런데 우리 책에는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플러스 영적인 안녕이 있을 거다. 네, 솔직히 지금 WHO는 요 세 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때 영적인 안녕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예 들어간 건 아니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게 그냥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살짝 빠졌는데 이게 우리 간호학 책에 아직도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안녕이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요거를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녕. 그럼 왜 말도 안 되느냐?
인간에게는 세 개의 영적인 욕구가 있대요. 하나는 남을 용서하고자 하고 남이 용서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 맞아. 나도 용서받고자 싶어. 우리 욕구 있어. 자, 두 번째는 자, 절대자와의 사랑을 주고받는데 이때 절대자가 누구냐면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결국 종교가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야. 종교가 없어? 영적으로 불건강한 거야. 말도 안 되지. 자, 세 번째 요구는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는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 어떻게 태어나서 우연히 태어난 거 우연히 죽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왜 사는지를 알아야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거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은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보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책은 없지만 요게 무슨 개념이냐면 한마디로 생활 개념이에요. 생활 개념. 그럼 생활 개념 말고도 뭐가 있었었나요? 예전에는요.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야.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그래서 이거를 신체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건 의사가 고쳐줄 수 있어. 왜? 기계니까. 기계 나사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신이 아픈 거는 이건 하느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보통 게 신체 개념. 그러다가 아니야 몸과 마음은 하나더라.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더라.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돼. 그게 뭐냐면 심신 개념입니다. 심신 개념. 그리고 이제는 몸과 마음뿐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생활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 결국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신체 개념이 심신 개념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생활 개념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WHO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자, 어때요? 이 개념 자체가 어때요? 절대적이지. 이래야 돼. 이거 아니면 불건강한 거야. 라고 절대적으로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마디로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WHO는 굉장히 큰 데인데 여기서 제시하는 건강의 정의가 절대적이고 정적이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는 이거 선택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정의. 자,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정의. 요게 반대예요. 자, 절대적?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자, 상대적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아, 과거에 비해서 나는 건강하다. 또 뒷집 할머니에 비해서 나는 건강하지. 라고 보는 겁니다. 예, 상대적. 그리고 건강은 동적인 거야.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역동적인 거라는 거죠. 건강은 움직이는 거지. 내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좀 이따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프다가도 건강할 수도 있지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정의는 상대적이고 역동적이다.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것뿐이냐? 아니에요. 자, 우리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되게 많죠? 이걸 임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임상적인 건강 상태. 근데 우리 지역사회는 임상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걸로 본다는 거죠. 기능적인 건강. 뭔 소린데요? 자,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사고로 팔다리는 좀 너무하고 내가 팔을 다 잘렸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화가 난 말이에요. 그림 너무너무 그리고 싶어. 그래서 입으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 그럼 나는 기능을 잘하는 거잖아요. 나는 비록 팔이 없지만 입으로 그림을 잘 그려. 기능을 잘해.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의정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병원에 가면 개인이 많이 아플 거예요. 개인이 아픈 것보다는 우리 지역사회는 집단이 아픈 것 또는 지역사회가 아픈 거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 건강을 더 중시 여긴다. 자, 개인이 암만 아프고 암에 걸려도 별 신경 안 써요. 근데 그 지역사회, 그 집단에 콜레라가 나타났어? 그거에 먼저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게 지역사회에서 바라보는 건강의 정의다. 그래서 이게 한 번쯤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의 정의 한 번도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요거를 그냥 쓰라는 시험 문제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세요. 상대적이고 역동적이고 기능적인 건강, 집단, 지역사회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거 말고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그중에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논드. 자,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나올까봐 제가 이제 써놓긴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라논드가 훨씬 더 유명해요. 자, 라논드는 건강은 4가지 요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4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가 생활 습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개인 개인 생리, 그리고 환경, 보건의료 시스템. 요 4개에 의해서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본인의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선배가 있었었는데요. 이 선배 이름이 철수 선배예요. 근데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철주 선배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다가 대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담배를 하는데 술에 피리 꽂힌 거예요. 술도 특히 소주에 피리 꽂힌 거예요. 소주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안주를 안 먹고 소주병을 꼭 찾고 다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콜짝콜짝 먹고 또 캠퍼스에서 콜짝콜짝 먹고 항상 취해 있었던 기억이 나요. 키도 되게 컸거든요. 한 185 정도 됐고 등치도 엄청 났거든요. 그랬는데 항상 술에 취해 있어갖고 맨날 우리 후배들 보고 이쁘다 그럼 물론 저보고도 예쁘다 그랬죠. 그렇다고 제가 좋아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랬던 선배가 1학년 때 엄청 술 드시고 2학년 때 드시고 3학년 때 먹더니 4학년 때 수업하는 도중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래갖고 쓰러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갔죠. 응급실 갔더니 중환자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상태가 되게 안 좋긴 하는구나. 결국 그걸로 돌아가셨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우리가 끔찍하게 야, 술을 3년 동안 죽창 쌌자 먹으면 결국 죽는구나를 알게 됐어. 이거예요. 생활습관. 그래서 개인의 생활습관이 그 사람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라논드. 그래서 라논드는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유명한 사람. 그렇다고 이게 좀 문제 날 것 같진 않을 것 같긴 해. 하여튼 그렇다고 안 나온다고 무조건 안 해오지 마시고 좀 알고는 계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고, 자, 여기까지 줄을 좀 쳐보겠습니다. 자, 234쪽. 거기 보이시죠? 세계보건기구의 건강개념 1998년에 영적인 개념이 한번 들어갔었다가 지금은 안 들어갔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요, 신체, 정신, 사회, 그리고 영적인 안녕의 완전한 역동적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제가 분명히 건강의 정의를 여기는 정적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역동적인 상태니까 역동적이니까 역동적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로는 역동적이긴 하지만 이래야 한다라고 딱 정적인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말에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안녕이라는 게 뭔데? 신체적인 안녕 무슨 뜻인지 알겠어. 정신적인 안녕도 무슨 뜻인지 알겠어. 사회적인 안녕이 뭔지 모르겠어. 자,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기로 했죠. 그럼 학생의 입장이란 말이야. 그럼 학생으로서 제 시간에 맞춰서 여기 자리에 앉아있어. 물론 앉아있으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정신도 하나도 없어. 그래도 여기 앉아있잖아요. 사회적 역할 잘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 사회에 있어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안녕,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되지? 예, 그런 거를 영적인 안녕이라고 한다. 자, 2번이에요. 자,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건강의 개념.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중요하니까 좀 외워두자라고 한 거고요. 자, 1번 보세요. 상대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 자, 뭐의 반대예요? 절대적이고 정적인 개념의 반대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건강을 임상적인 관점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두 팔이 다 잘린 화가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입으로 붓을 들어서 이런 게 기능적인 관점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을 대상으로 건강을 정의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인구 집단의 건강을 정의한다. 예, 맞아요. 요 세 개.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외우지 마세요라고 해도 외우시더라고요. 워낙 자주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좀 이제 다시 나올 거니까 좀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옆에 가시면 여러 학자들이 나온 거 있습니다. 스미스, 눈에 보이시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라논도 보이실 겁니다. 자, 스미스는 건강의 모형을 4가지로 제시했어요. 임상적 모형, 역할 수행 모형, 적응 모형, 행복 모형. 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또 막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기출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 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같아도 외우기는 할 겁니다. 하여튼 알아는 두세요. 그렇다고 너무 시간적 투자는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 임상적 모형, 역할 수행 모형, 적응 모형, 행복 모형. 제목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체크 포인트 보시면 이 뜻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임상적 모형은 불구 질병의 증상이 없어. 건강한 거죠. 근데 있어. 질병인 거지. 자, 역할 수행 모형. 자, 사회적인 역할 잘해. 건강한 거야. 사회적인 역할 못해. 질병인 거야. 그렇죠? 자, 적응. 자, 환경이 적응을 잘해. 건강한 거지. 환경이 적응을 못해. 그건 불건강인 거죠. 자, 행복, 자아 실현을 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기력이 빠졌어. 그러면 질병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뜻은 외울 필요가 없겠구나. 그 앞에 있는 뭐 단어만 외우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논드입니다. 자, 4가지에서 좌지우지 된다 그랬죠? 이 중에 생활 방식, 이거를 제가 칠판에는 생활 습관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생활 방식, 옆에 퍼센트 있을 겁니다. 50%가 관여를 한대요. 되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50%니까. 그 다음에 인간 생물학,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환경 20%, 제일 작은 게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체계가 뭔데요? 자, 이게 뭐냐면 보건의료 전달 체계. 말 그대로 그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예방 위주냐 치료 위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치료 위주야. 그럼 건강이 조금 못하겠구나. 근데 그 나라가 예방 위주야. 그럼 그 나라는 조금 건강하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럼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치료 위주예요? 예방 위주예요? 그렇지. 치료 위주지. 우린 아파야 치료해주지 미리미리 예방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영국은 예방 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요 4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한 사람 누구세요? 라논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라논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가로 2번의 두 번째 줄. 자, 환경과 보건의료 체계 역시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소이지만 무엇보다도 신선한 것은 생활 방식이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하나라고 명시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신선한 건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3번입니다. 생활 방식으로 결정된다 건강은 결국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관찰한다는 거야. 제가 아까 도입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양대 산맥이 있다. 그게 뭐였었어요?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이 있다. 얘기를 했죠. 이 중에서 건강증진의 원형이 누구야? 라논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논드는 끈을 놓으시면 안 돼. 건강증진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라논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과 건강,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체계 모형, 우리 체계 이론 배우실 거거든요. 그거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자, 기능적 모형, 기능을 잘해, 건강한 거지. 발달 모형, 가장 발달이 잘 됐어. 건강한 겁니다. 임상 모형, 자, 임상적인 증상이 없어. 건강한 거지. 자, 적응 모형, 적응을 잘해. 건강한 거지.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고, 자, 지금까지 저 공부하면서 외우라는 거 몇 개 없었습니다. 외우라는 거 WHO, 저 세계하고 요거 지역세 건강에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외우라는 거 많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요 2개는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 4번 보세요. 건강의 개념 정의에 대한 접근. 그래서 모델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목만 칠게요. 1번의 생의학적 모델. 자, 옆으로 가시면 생태학적. 3번째 사회생태학적. 그 다음에 4번째 총체적 모델. 요 4개는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요 4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줄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으니까 대답해 주셔야 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생의학적 모델. 생의학적 모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지. 생태학적 모델. 자, 세 번째 뭐라고요? 말 크게 하셔야 돼. 그렇지. 사회 생태학적 모델.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총체적 모델.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말을 자꾸 중얼거리다 보면 내 말을 한 거를 내 귀가 들어.
그래서 암기가 된다는 거죠. 자꾸 얘기를 해야 돼.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고개 끄덕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고 내 귀가 듣게끔. 그리고 내 글씨 쓰면서 내 글 쓰는 거를 눈으로 보게끔. 이렇게 하셔야 돼. 자, 4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자, 생의학적 모델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심신이원론부터 시작을 해요. 아까 심신이원론 얘기했죠. 신체 개념. 그래서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야. 그래서 얘는 마음이고 얘는 몸이에요.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야. 마음이 아픈 건 하느님이 알아서 할 거고 몸이 아픈 거는 우리 의사가 고쳐줄게 하는 게 심신이원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몸 안에 균이 들어가. 이 몸을 숙주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숙주 안에 그 다음에 병원체가 들어가 큰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숙주에서 병원체가 빠져나갔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거야. 결국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를 우리 생의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생태학. 자, 생태학은 하나가 더 생깁니다. 숙주, 그 다음에 병원체, 그 다음이 환경.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그림까지 그려요.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게 환경이고 이게 병원체고 이게 숙주야. 그래서 병원체, 숙주, 환경. 이게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균형이 깨지면 균형이 깨져. 이게 무거워지든 이게 무거워지든 그럼 나는 병에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역학에서 또 얘기할 거거든요. 일단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요 3개가 관여를 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 사회 생태학적인 모델은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병원체 환경이 묶어서 환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개인 행태가 들어가요. 개인 행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생활 습관, 습관이에요. 개인 습관. 그래서 요 3개가 관여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물론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총체적 모델입니다. 총체적 모델은 자, 숙주 내려옵니다. 근데 생리로 개인 생리로 내려와요. 개인 생리. 환경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개인 행태가 이제 생활 습관으로 내려옵니다. 하나 더 생겼는데 이게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체계. 그래서 4개로 내려옵니다. 이거 뭐랑 똑같은데? 누구랑 똑같죠? 그렇죠. 조금 전에 했던 라논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라논드가 얘기한 게 총체적 모델인가 봐. 예,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근데 물론 조금 달라요. 아까 라논드는 뭐랑 뭐를 똑같이 봤냐면 생리하고 환경을 똑같이 봤죠. 근데 총체적 모델은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인체 생리가 2번째고 환경이 3번째고 4번째가 보건으로 체계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하는데 구성 요소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총체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냐면 일단 제목은 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실 때 말로 외우지 마세요. 그럼 내가 착각한단 말이야. 꼭 글로 쓰세요. 그래서 글로 쓰다 보면 여기 그 가운데 손가락이 여기 굳은 살이 베거든요. 굳은 살 베기도 그냥 하세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손이 아파서 여기다 헝겊을 두르고 어떤 때는 손수건 두르고 제가 쓴 적도 있었거든요. 자꾸 연습장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걸 다 써요. 제목만 일단 쓰고 나머지는 말로 해도 돼. 뭐 숙주, 병원체 이런 식으로 말로 해서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그래서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요것도 나올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거 줄쳐 드리겠습니다. 자, 236쪽의 생의학적 모델. 자,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데카르트의 정신-육체-이론은 심신-이론론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자, 2번 보세요.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은 기계가 고장난 거고 의사는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전엔가요? 텔레비에서 어떤 여자애가 병아리를 키우고 있다가 병아리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막 죽은 병아리를 갖고 오면서 엄마 병아리 고장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이 생의학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자, 이러한 생의학적 모델은 단점이 있어요.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지. 왜? 만성퇴행성 질환은 병원체 없이도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병원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얘도 나름대로 영향을 발휘하긴 했어. 그게 6번이에요.
자, 기술적 기업의 장점이 과대평가되기 쉽고 의학이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단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의학이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인간의 생명을 오히려 연장시켰잖아요. 그렇죠? 물론 건강한 채로 연장시킨 게 아니라 아픈 채로 연장시키긴 했지만 예를 들어 식물인간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긴 했지만 하여튼 생명은 나름대로 연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하여튼 이게 생의학적 모델. 자, 그 다음에 생태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쭉 읽은 거는 보기만 하시면 되고 이런 거 굳이 외우지 마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생의학적 모델은 요거 숙주 병원체 간의 관계이다. 요것만 딸랑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태학으로 갑니다. 자, 숙주 병원체 환경의 3요소가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밑에 위 3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숙주가 뭔지, 병원체가 뭔지, 환경이 뭔지 한번 써놨고요. 자, 사회생태학. 자, 2번 숙주 보이시지? 3번의 환경 보이실 겁니다. 환경 안에는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학적 환경이 있는데 생물학적 환경 안에 거기 매개 곤충, 기생충 등등등 병원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 행태입니다. 자, 개인 행태를 봤더니 현대에 와서 질병의 양상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개인의 행태적 측면이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그래서 개인 행태가 가장 중요시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총체적 모델. 자, 총체적 모델은 자, 2번 보세요.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건강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대.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요거예요. 건강은 연속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건강한 거야. 자, 이쪽은 불건강한 거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상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내가 아침에 세수를 했어요. 세수를 하고 딱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내 얼굴 왜 이렇게 예쁘지? 어떻게 뭘 먹었지? 그래서 세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션 바르고 다 바르는데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신났다 오늘 신났다. 그런데 안경을 쓰니까 아니야 원래대로 돌아왔어. 이런 거죠. 기분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건강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결국 동적인 개념이죠. 동적인 개념. 동적인 개념을 얘기한 게 총체적 모델이구나. 그럼 그전 거는요. 그전 거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이분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이다. 또는 불연속 개념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불연속 개념, 이분법적 사고, 불연속 개념 모두 다 WHO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의 반대가 연속성 개념, 연속성 개념 또 동적인 개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의 정의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3번 질병은 다양한 복합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네. 이게 총체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4가지 뒤로 가면 있을 거예요. 자, 6번 보이시지? 환경, 기억번에, 니은번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인체 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자, 물론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걸 생활 습관. 그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게 인체 생리. 그 다음이 환경, 보건의료 시스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체크포인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이미 칠판에 써드린 거예요. 19세기 이전은 신체 개념, 그리고 19세기는 심신 개념. 여기 뭐예요? 정신, 육체, 심신, 이론론이죠. 이론론. 몸과 마음은 하나다. 자, 20세기는 생활 개념. 그래서 WHO 정의, 육체, 정신, 사회적인 측면. 그래서 WHO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체적 모델까지 끝났고요. 총체적 모델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플레드리라는 사람이 좀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주관적인 영역에서의 건강, 또 하나가 객관적 영역에서의 건강을 제시했는데 주관적인 영역에서 건강은 건강하다는 느낌,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 예, 이게 있고요. 객관적인 이거는 뭐 병원 가서 검사를 했겠지. 그래서 기능 수준의 증가, 기능 수준의 감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주관적인 영역의 건강이 뭐가 중요한데요? 자, 요새 우리 혹시 형평성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지금 간호 쪽에서 밀고 있는 게 형평성 개념이에요. 형평성. 형평성 개념인데 요거에 이제 반대 개념이 불평등이라는 거죠. 불평등. 자, 불평등. 그러니까 결국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 사이에
어떤 행태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행태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 요거 아마 재미삼아 얘기해 볼까요? 재미삼아, 그렇다고 아주 재미는 아닐 거야. 자, 돈 많은 사람,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 또 경제적으로 또 밑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의 그 행태가 다른데 운동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대요. 운동에 있어서 자, 남자들, 남녀 차이가 있겠지. 남자, 돈 많은 사람 운동해야 하네요. 예, 돈 없는 사람 운동해야 하네요. 남자들 둘 다 운동해요. 근데 운동의 종류가 다르겠지. 자, 돈 많은 남자들은 골프 이런 거 치겠지. 근데 돈 없는 남자들은 엽기 뭐 이런 거 된대요. 그죠? 그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돈 많은 여자들은 운동해요. 근데 돈 없는 여자들은 운동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혹시 술은요? 술은 돈 많든 없든 다 먹어요. 근데 술 먹는 종류가 다르겠지. 고급 술을 먹고 뭐 소주를 먹고 이러겠죠. 자, 담배는요? 담배는 돈 많은 사람은 담배 안 펴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담배를 핀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돈 있고 없고 간의 행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요소 운동뿐이 아니라 건강인데 주관적인 건강이 들어가요. 주관적인 건강이 어떠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설문지에. 그럼 대부분의 돈 많은 사람들은 나 건강해 라고 얘기를 해. 근데 말도 안 돼. 암 환자도요. 돈 많으면 나 건강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 비록 암에 걸렸지만 열심히 해서 나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아요.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엄청 위도 쓰라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의 개념이 낮은 게 경제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 네. 그래서 자꾸 주관적인 건강에 대해서 좀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객관적인 건강이 설문지에 있는 게 아니야. 주관적인 건강만 설문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플레드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주관적인 영역에서의 건강, 객관적인 영역에서의 건강이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끝났고요. 자, 건강에 대해서 외우실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WHO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 WHO. 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 요거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금은 없어진 아까 말한 생의학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 사회생태학적 모델, 총체적 모델. 요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은 라논드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많긴 많은데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건관리자, 그럼 관리자 역할을 하겠구나. 연구자, 연구하겠구나. 그래서 대부분 아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둡시다.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대변자. 대변자랑 똑같은 말은 옹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옹호자. 그 다음에 변화 촉진자. 요 두 개는 좀 알아두세요. 자, 대변자에서는 그 대상자를 수혜자라고 표현합니다. 수혜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게 돈이 없어요. 그럼 기초수급권자가 될 권리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무지해서 또는 뭐 기운도 없어서 그냥 누워만 계시는 거야. 그럼 기초수급자 하려면 뭐 서류도 많이 띄워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야. 이랬을 때 그 할아버지의 권리를 찾아주는 거를 우리는 대변자, 옹호자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수혜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돼?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 할아버지의 권리를 찾아준다. 이거 우리 대변자 옹호자고요. 이거는 우리 보건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교사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쳤어. 그럼 학교에서 다쳤으면 학교에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또 교장 선생님을 되게 싫어하세요. 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쳤어? 그럼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쉬쉬하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학생 권리를 찾아주는 것도 우리 보건교사야. 이런 거를 우리 대변자 옹호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변화 촉진자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든 여기 혹이 나기 시작해서 혹이 조금 이렇게 났어.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기 혹이 났어요. 병원에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지 않나요? 이게 뭐지? 신경 쓰이지만 나 바빠서 못 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점점 커졌어. 주먹만해졌어. 예, 그럴 땐 갑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안 가요. 주먹만한 게 커져도 안 가. 왜? 나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쓸데없이 돈 왜 써?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병원에 안 가는 분에게 그 의사결정에 우리가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가게끔 하는 거를 우리는 변화 촉진자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갈 때도 목에다 줄을 끼고 강제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게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 이걸 우리는 변화 촉진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대부분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중에 대변자 변화 촉진자를 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쭉 물 흐르듯이 왜 이렇게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 보건조직관리자, 말 그대로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조정하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직접 간호를 제공합니다. 자,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직접 간호를 제공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간호사잖아요. 간호 제공하는 게 뭐예요? 아, 간호 제공하는 거, 의사들 오더내리에서 IV, IM하고, 그 다음에 바이탈 체크하는 거, 그걸 간호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이때 간호는 간호 과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우선순위 설정하고, 이런 거를 직접 간호 제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대변자입니다. 자, 수혜자 기억하시지? 의료 서비스 수혜자를 대변해서 그들의 의료제도나 지식에 대한 무지와 그때의 상황을 참작해서, 자, 옆에 가시면 법적인 근거 하에 그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거다.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야 돼? 각종 법칙이나 규칙에 대한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옹호자 역할은 좀 중요해서 좀 깊게 써놓은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 한 번은 읽어보시는데, 자, 그럼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그 사람을 대변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끝까지 대변하는 건 아니고 이때까지 해주셔야 돼. 언제까지?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결국 내가 이 분을 대변해주면서 할아버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복음교육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거를 대변자, 옹호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뒤로 가시면 팀 요원. 왜? 우리 지역사회는 우리 간호사만 있는 건 아니지. 물리치료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팀으로서 일을 합니다. 팀 요원. 자, 상담자 역할도 하네요. 자, 변화촉진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자,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역할. 이게 변화촉진자.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 맞아요. 우리 교육 잘하잖아요. 평가자. 그리고 정보 수집도 하고 보존도 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우리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아이가 다쳤어. 그러면 인근 의원에 의뢰를 하는 거죠. 의뢰자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 역할도 하는 거고요. 자, 12번. 지역사회 조직개발자. 이게 뭐냐면 그 지역사에 가시면 기존의 어머니의 마을 조직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잘하거든요. 지역사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내 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보건교사에 있을 때 이제 보건교육을 좀 합니다. 이제 보건교육을 딱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자기 담임 아니라고 딴짓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교육, 그러니까 그 보건교사 하나의 특별 활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찢어졌을 때 빨간 약 들어서 이렇게 소독할 수 있게끔, 물론 소독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한 반에 한 명씩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나의 한마디로 부하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컨트롤이 잘 되던데요. 하여튼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들은 요걸 우린 지역사회 조직개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말한 옹호자, 대변자, 그 다음에 변화촉진자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옆에 가시면 체크포인트에 역할 개발이 있는데 여기에는 역할 확대하고 역할 연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단어 뜻풀이만 좀 하도록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있습니다. 역할 확대가 있고 역할 연장이 있습니다. 자, 역할 연장은 이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의사들의 역할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간호사의 역할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간호조무사 역할이야. 말도 안 되지만 끊을 수는 없지만, 근데 의사들의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뒤 일을 못하게끔 돼 있지. 그 역할을 우리 간호사가 대신 해줘. 이거를 우리 역할의 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역할의 확대는 360도로 그 기능을 확대시키는 거. 대표적인 게 그렇지. 전문 간호사가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역할의 확대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뜻풀이만 좀 얘기한 거니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 그래서 별건 아니고 조금 전에 배웠던 거를 좀 나눈 거예요. 대상자 중심의 역할, 건강관리 전달 중심의 역할, 인구 중심의 역할로 좀 나누긴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나눌 수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조금 쉬셨다가 이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